안녕하세요. 수리 능력 응용 수리 다섯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수열과 수출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간단하게 수열과 수출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예제 문제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수열 수출이 문제는 여러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그 나열되어 있는 수들의 규칙을 찾아서 뭐 빈칸에 들어가는 수가 무엇인지 찾는 뭐 그런 형태로 출제가 돼요.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수열을 이용한 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뭐 아래와 같은 이런 수열들이 나오고 뭐 빈칸을 찾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뭐 예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것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렬 나열형으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로 뭐 다양하게 출제되기도 하니까 요 수열과 수출이 요 유형의 문제들은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런 규칙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뭐 스스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 뭐 그게 뭐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본적인 수열들,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열들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에요. 음, 뭐 숫자들의 차이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 예제에서도 숫자가 정확하게 2씩 차이가 나죠. 이거를 뭐 공차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수열이 있다 정도로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다만 등차 수열은 사실은 뭐 크게 고민 없이 규칙을 금방 찾을 수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는 시험에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등비수열. 같은 비율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율을 이제 공비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곱하기 2의 규칙이 나열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규칙을 찾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단독으로 이런 수열이 출제되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개차 수열인데요. 이 개차 수열부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차 수열의 의미는 이 나열되어 있는 수들의 차를 구해 봤을 때 그 차가 어떠한 규칙을 이룰 때, 그러니까 그 차들이 그 자체로서 수열을 이룰 때 그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숫자들의 차이를 이렇게 구해 보면 자, 바로 위에 적어놨던 등비 수열에 있는 숫자와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나열되죠. 개차 수열은 각 항의 차를 이렇게 구해봤을 때 나오는 그 수들이 그 자체로서 뭔가 다른 수열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각 항의 차이를 좀 구해보는 방식으로 일단 개차 수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개차 수열의 이제 규칙으로서 활용되는 이러한 또 다른 수열이 등차 수열이나 뭐 등비 수열 말고도 다양한 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각 항의 차를 구하는 이런 방법이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애들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등차 수열은 어때요? 어쨌든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고 뭐 또는 빼지는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숫자들의 그러한 변화 양상이 마찬가지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등비 수열은 어떻죠? 특정 비율로 숫자들이 이렇게 커지고 뭐 또는 작아지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숫자들의 차이가 적게 보이더라도 나중으로 갈수록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숫자 차이가 후반부로 갈수록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들의 나열을 봤을 때 그러한 변화가
뭐 갈수록 이렇게 폭이 커진다거나 그런 거 뭔가 일정하지 않고 좀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규칙 안에 곱셈이 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개차 수열도 한번 볼까요? 수들을 이렇게 봤을 때 숫자들이 처음에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갈수록 숫자 폭이 커지고 있죠? 그럼 어쨌든 이 규칙에서 곱셈이 활용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곱셈이 들어가 있는지 뭐 또는 단순한 뭐 덧셈 뺄셈 규칙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뭔가 방향성이 잡히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 한번 볼게요. 건너뛰기 수열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규칙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개차 수열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뭐 또는 문제를 풀 때 건너뛰기 수열이 아닐까라고 꼭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수열입니다. 건너뛰기 수열은 말 그대로 이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하나하나 차례로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항 하나를 이렇게 걸러서 또는 뭐 두 개를 걸러서 이렇게 띄엄띄엄 규칙이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해요. 여기서도 뭐 체크해 드리면 홀수 번째 항들끼리는 곱하기 2의 규칙이 이렇게 적용되는 등비 수열이고요. 짝수 번째 항들은 숫자가 지금 4 차이 나죠? 음,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규칙이 뭔가 엇갈려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얘네들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확인해 봤지만 하나 걸러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다른 수열처럼 하나하나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규칙이 당연히 없겠죠. 그런 식으로 규칙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뭐 얘도 마찬가지인데, 규칙이 이렇게 서로 다른 규칙이 엇갈려서 적용되다 보니까 숫자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볼 때는 어때요? 뭐 숫자들이 올라갔다가 뭐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증가하고 있는데 뭔가 증가하는 폭이 뭐 들쭉날쭉하죠.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에 또 커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뭘까 얘는 좀 단순한 규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건너뛰기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건너뛰기 수열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하나 걸러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예제에서는 숫자 4개만 보고 규칙을 찾아야 하거든요. 짝수항은 숫자 3개만 보고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그 말은 더 적은 정보로 규칙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건너뛰기 수열은 항상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규칙으로 그 규칙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 걸러서 이렇게 숫자들을 봐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이 막상 긴장감이 있는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건너뛰기 수열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군수열이에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하나 정도 뭐 나올 수 있고 다만 군수열은 앞서 살펴봤던 다른 애들과는 명백하게 뭔가 좀 다른 색깔이 좀 다른 수열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열의 이제 군이라는 건 그 군계 일학할 때 그 군자예요. 무리 군자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을 묶어놔요. 얘네들 안에서 세 개의 숫자들끼리 이렇게 묶어놓고 요 세 개의 숫자 안에서 규칙을 찾아봐야 라는 건데 뭐 첫 번째 세 개의 묶음과 두 번째 세 개의 묶음에서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이 되죠. 다만 얘네들끼리는 뭐 특별한 규칙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보통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숫자를 세 개씩 보는 그런 문제인데 대개 이제 군수열이 숫자 3개만 가지고 이 안에서 뭐 개차 수열을 내거나 등비 수열을 내거나 뭐 건너뛰기 수열을 내거나 그런 일반적인 수열을
문제로서 낼 수가 없겠죠? 숫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분수열에서는 숫자들을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차례차례 넘어가는 그런 규칙으로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출제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 3개, 4개인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애들 가지고 얘네들의 조합으로서 뭔가 규칙을 찾아내야 돼. 여기서도 설명을 드리면 얘네는 이제 피타고라스 숫자를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좀 외웠던 그런 숫자가 좀 이제는 보일 겁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좀 보이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5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수의 제곱과 세 번째 수의 제곱이 가운데 숫자의 제곱이 되는 그런 애들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얘기했듯이 3, 5, 4 이런 세 개의 숫자를 볼 때 3에서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5가 되고 3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돼서 4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끼리의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별개의 독립적인 세 개의 수가 있고 얘네들을 뭔가 조합해서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짓을 해서 뭔가 이러한 관계식을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다른 수열처럼 얘네들 안에 3, 5, 4, 5, 13, 12 뭐 이런 숫자들 안에 어떠한 규칙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 당연히 규칙을 찾기 어렵고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수열들이었고요. 그 다음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약간 특수한 수열에 대해서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워낙에 유명한 수열이어서 필기시험에는 자주 활용이 되는 편이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면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 그 바로 다음 항입니다. 뭔가 이렇게 묶어서 숫자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수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각도로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수록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도 피보나치 수열은 워낙에 유명한 수열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다 보니까, 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애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개차가 되는, 개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도 개차 수열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워낙 특수한 경우니까 따로 좀 적어놨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하면, 뭐 소수열 같은 것도 있어요. 소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익히 알고 있는 그 소수들 있죠?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그런 숫자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수라는 건 2, 3, 5, 7, 11, 13, 그 다음에는 뭐 17, 19, 뭐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는데 얘네들 간에는 사실은 어떠한 규칙도 없습니다. 근데 소수의 이런 나열이 나왔을 때 얘네가 소수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당연히 규칙을 찾을 수 없겠죠? 규칙을 찾으면 아마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받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없는 애가 어떠한 뭔가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서 이렇게 나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있다라는 거. 다만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면 뭐 끝도 없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뭐 가능한 최대한 다양한 규칙을 이용한 수열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규칙도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냥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서 머릿속에 소수열이라는 걸 또는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시험장에서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떠올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뭐 암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실 필요는 또 없는 그런 유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예제 두 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그냥 이런 형태의 문제, 이런 규칙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제가 예제로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뭐 딱 이 규칙이, 이 문제가 뭐 특별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인데요. 음, 뭐 규칙이 뭐다라고 딱 알려드리기보다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딱 느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커지는 숫자가 나오죠. 뭔가 갑자기 숫자가 확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가 분명히 좀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150만 없었다면 사실은 숫자 차이가 뭐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뭐 덧셈 뺄셈을 응용한 뭐 그런 조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갑자기 큰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곱셈이 어디선가 갑자기 활용이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곱셈이 활용이 됐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의심을 하면 이 뒤에 앞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도 5에서 20으로 15가 더해진 게 아니라 곱하기 4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곱셈이 적용되냐 안 되냐를 막상 딱 그 문제를 풀 때 떠올리냐 떠올리지 않냐 그냥 이 차이로 문제풀이가 뭐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만 만약에 이제 좀 이것저것 체크해 보는데 안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야 하는 그냥 아무거나 찍고 넘어가야 하는 또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곱셈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깔끔하게 이렇게 약수, 배수가 되는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좀 간단한 이런 자연수의 곱으로 좀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는데 숫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차이를 한번 구해보면 음, 곱셈은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6, 그 다음에 뭐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덧셈 뺄셈은 더하기 1, 빼기 3, 더하기 5, 그 다음에 아마도 마이너스 7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선지에 있으면 좀 과감하게 이렇게 고르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규칙을 생각을 해서 답을 고르는데 선지에 없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고민해보고 안 풀리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규칙이 이제 이런 규칙이 얻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규칙을 찾았는데 선지에 답이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식으로도 규칙을 볼 수 있다라면. 근데 수출이 문제를 만들 때는 음,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좀 그런 부분까지는 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실수로 문제를 잘못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NCS 시험의 특성상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뭔가 항의를 하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납득해야 됩니다. 뭐지 싶으면 그냥 다른 규칙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일렬나열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을 찾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것저것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조금 더 특수한 규칙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뭐 그런 문제만 출제되는 건 아니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자주 풀어보면 익숙한 규칙, 익숙한 뭐 문제의 형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숫자가 중간에 하나 딱 끼어 들어가니까 곱셈이 좀 이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다만 눈에 어떤 규칙이 잘 보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개차 수열 구하듯이 숫자들 간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들이 좀 보이고요. 음, 이것만 가지고 뭔가 안 보이면 오른쪽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조금은 규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보이냐면 제가 숫자 차이를 이렇게 적어 놓은 애들을 보면은 좌측에 있는 수랑 우측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면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요 밑에는 84 곱하기 3에 해당하는 252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바로 밑에 숫자가 297로 297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숫자의 차이가 83 곱하기 3인지 확인하면서 정답을 좀 확신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봐도 맞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금은 느낌이 다르죠? 수열 수출이 관련된 예제 문제 두 개를 풀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본적인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뭐 학습을 해서라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들 외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규칙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규칙이 출제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접해보는 것. 사실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출이 문제 어렵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잘 못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좀 어렵다 느껴지는 문제가 나오면 나만 몰라서 틀릴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빠르게 찍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응용수리에서 출제될 수 있는 마지막 유형이었던 수열 그리고 수출이 유형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수리 능력 응용수리 기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